네, 안녕하세요. 김영록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8월 15일. 뭐, 여러 가지 아주 의미 깊은 날이죠. 일단, 1945년에 광복이 된 날입니다. 즉, 일본 압제로부터 빛을 되찾은 말 그대로 광복입니다. 빛광자에다가, 그, 무슨 복제죠? 하여튼, 원래대로 이제 돌아온다는 거 복자죠. 그 다음에 이제 건국절. 이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이 좌파적인 그 시각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발작을 하듯이 이제 싫어하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그, 이, 건국을 하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건국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12월 12일 날, 그해, 12월 12일 날 이제, 유엔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습니다. 즉,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그 승인을 받죠. 하여튼 8월 15일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근데 그런데 다시 또 더 돌아가 보면은 1898년 8월 15일 날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날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빛을 되찾은 광복절에다가 나라를 세운 건국절이다. 아주 그 의미 깊은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이제 1919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임시정부가 이제 1919년에 이제 수립이 됐죠. 뭐 제일 먼저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같은 해지만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1919년을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다라고 해서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제 뭔가 자기네들 어떤 기준에 이제 기준이라기보다 자기네들 의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갖고서 그날을 건국한 해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나 남들이 인정해 주질 않는다면 그건 나라로서의 어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본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글쎄 뭐 망명정부, 임시정부 이런 거는 세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국이 된 건 아니죠. 건국을 하는데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3대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 국토는 일본 애들한테 넘겼지. 그다음에 국민은 식민지 국민이 돼 있고 그다음에 주권은 다 뺏겼죠. 근데 그 상태인데 무슨 건국이냐 이런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이렇게 경계선을 쫙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다 난 나라를 세웠다. 오늘부터 이 국호를 영노민국이라고 한다. 그렇게 백날 떠들면 뭐예요? 남들이 인정해줘야지 그것도 영노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즉 국제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어떻게 국가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 건국이라는 의미를 갖다 다시 새겨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죠. 자, 어찌됐든 오늘 만민공동회도 이제 열린 날인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8월 15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광복절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이제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했다. 일제 강점기라는 표현을 이제 최근에 와서 쓰는데 어, 글쎄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일제 시대라고 배웠기 때문에 뭐 그냥 일제 시대가 또 입에 발렸어요 사실은.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뺏겼다는 얘기인데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한일합방의 그 문서를 보면은 그게 강제로 뺏긴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넘겨졌든 뺏겼든 우리 땅이 아니었던 걸 도로 찾은 게 바로 이제 1945년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잃었던 나라죠 그야말로. 넘겨졌든 뺏겼든 잃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빛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에서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군정 3년이 지나가고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진 날이에요.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의 광화문 뒤에 중앙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총독부 건물이었죠. 근데 그걸 이제 지금은 다 때려부셔갖고 없습니다. 참 그게 참 역사적인 건물이에요. 뭐 조선총독부로서 역할도 했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서 거기에 수많은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단지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 조선 총독부 관리들이 근무했던 곳이라 해갖고 때려보셨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더러운 역사도 그 더러운 걸 그대로 인정하는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갈 길이 나오지. 더러웠던 역사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면은 깨끗한 것뿐이 없잖아요. 깨끗한 것뿐이 없는데 우리가 뭐 거기서 배울 교훈이 뭐 없는 거죠. 다 잘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이제 관점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정부 수립일이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어려서부터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정부 수립이라는 말이 그냥 그 귀에 있고 입에 발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대충 그 의미를 알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948년 8월 15일을 우리 건국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대통령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박정희 대통령은 구국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데 글쎄요. 근래 대통령들은 정말 뭐 그런 얘기를 굳이 또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어찌됐든 그 해에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에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라고 공인을 해줍니다. 자, 뭐 건국절이고 광복절이니 시간이 나면은 동작동 현충원을 가셔갖고 호국영명분께 참배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8월 15일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숨어 있는데 그게 바로 1898년의 8월 15일이죠. 1898년에 바로 어, 독립협회에 의해서 만민공동회가 종로에서 열렸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조선 그 말기 만국조선 때였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은 정말 여러 가지 신분을 갖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하층민부터 그냥 고관 대자까지. 근데 그 신분을 넘어갖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갖고서 자주독립과 개혁을 갖다가 외쳤어요. 이때 자주독립은 일제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독립일까요? 바로 중국에 대한 청나라에 대한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그 서대문에 지금 있는 영원문을 허물고 거기다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흔히들 독립문 하면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독립의 의미를 갖다 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만민공동회를 열면서 개혁을 외쳤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이런 그 이제 그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고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한제국회가 황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이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깔고 뭉기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곱게 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승만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이승만이 그야말로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그야말로 그 반역을 꾀한 역적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뭐 사형수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결국은 워낙 그 사람이 인물이 똑똑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의 어떤 선처에 의해서 이제 사형을 면하고 결국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참 세계 정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승만 그 박사가 되죠 나중에. 예,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다. 지금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당연한 얘기죠.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죠. 그야말로.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종의 나라였죠. 자,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제 이런 외침을 많이 외치고 그다음에 외세를 물리치자. 뭐 이런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단순하게 그런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정말은 그야말로 나라를 지키고 우리 이 조선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근대 국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그 꿈을 갖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종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세상의 잡것들이 내 권위에 도전을 해.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이 독립협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이렇게 이제 해산이 되죠. 그러면서 1910년에 결국은 나라가 넘어가죠. 1905년에 을사 지금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을사 늑약은 강제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을사 보호조약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을사 조약이라고 얘기하다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 참 정말 을사오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난 세상에 어? 한 나라의 관리가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이 난 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장관이 내가 나라 팔아먹겠어 팔아지는 겁니다. 그게? 결국 팔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팔아야지 팔리는 거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응? 고정이에요, 고정. 나라를 넘긴 건지, 갖다 바친 건지, 아니면 뺏긴 건지, 그건 뭐
주장이 서로 달라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시리아 방송되고 그것도 고종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종은 절대 아닌데 그래서 오적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책임을 오적에게 떠넘기는 그 내용이 명확한 게 바로 시리아 방송대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역사가들이 보는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러나 결국은 1910년에 나라는 결국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9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죠. 독립운동이. 그러니까 이제 이 3.1 이제 운동,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나라를 되찾자라는 그런 아주 숭고한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서는데 임시정부가 하는 이런 독립운동으로 이어지죠. 이때 건국이 됐으면 독립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국이 됐는데 무슨 독립운동을 해요. 자, 그렇게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운동은 결국은 해방이 될 때까지 결국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이 돼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두 발을 떨어뜨리면서 이제 어, 히로히로 일본 천황이 이제 무조건 항복선언을 하죠. 그 방송을 우리가 가끔 이제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방송이 나오죠. 근데 하도 지글지글거려갖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오금 방송이라고 이제 그런다는데 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인지 진짜 오글오글 한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그게 또 일본 황실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며칠 뒤에 이제 그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한국 방송이라는 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948년은 이제 미군정으로부터 이제 정부를 넘겨받은 거죠. 그야말로 나라가 선 겁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만민공동회에서 어, 광복이 돼갖고 건국이 되는 그런 결실이 맺어져 있는 날이 바로 8월 15일 오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898년에는 독립을 꿈꾸었던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날이 되겠습니다. 종로에서요. 그다음에 1945년 일제로부터 풀려나서 그야말로 저 밝은 빛을 되찾은 날이 되겠습니다. 광복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 날이죠. 건국의 날이 되겠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죠. 정말로. 자, 그런가 하면은 1974년 오늘은 문세광이라는 자가 그자의 흉탄에 의해서 정말 온 국민의 어머니 같았던 아주 자애로운 영웅 유경수 여사가 목숨을 잃은 날이죠. 지금 정말 기가 막힌 날이기도 참 슬픔이 또 교차를 하죠, 그렇게. 그런가 하면은 또 1974년 오늘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돼가 수도권 전철 시대가 열린 날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전철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돼 있죠. 그 시작이 바로 1974년 오늘이었다라고. 그리고 오늘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모두들 가서 교중미사와 똑같은 미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8월 15일에 얽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하나 모두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내왔었던 만민공동회가 열린 날이 1898년의 오늘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로 TV에서 하는 원래 날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광복의 기쁨과 건국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